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6월 2일이고요. 8시 반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시황 딱히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는데, 금요일장에 미국장 폭락했죠. 미국장 폭락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무마가, 이유는 멕시코의 관세 부과 때문에 이렇게 빠졌죠. 다운한 3대 지수가 다 빠졌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장 빠지면 우리나라장, 다음에 전 세계장이 동시에 다 빠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가 더 잘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장 이렇게 빠지면은 개파락으로 뜰 것 같다. 어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은 이유가 아니면은 요거 때문에 원래 요게 멕시코 관세 때문에 요렇게 떨어지는 건데 멕시코에서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지? 어디 있지? 여기. 관세 올리겠다는 트럼프 엄포에 달리기 나선 멕시코가 바로 성명을 냈어요. 알겠다. 우리가 지금 불법 이민 가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6월 4일인가 6일날 8일인가? 어쨌든 6월 첫째 주에 우리가 워싱턴으로 가겠다. 고위 관료들이 워싱턴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까지 나왔어요. 뉴스 떴거든요. 뉴스 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만약에 잘 받아들여진다면은 요거 이렇게 지금 됐다고 해도 내일 상승장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요거 때문에 빠졌는데 요게 벌써 마무리가 돼버리면은 어쨌든 진짜 멕시코 어디지 워싱턴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하겠다까지 멕시코에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좀 일단 뉴스를 하겠지만은 이거 플러스 이제 인도를 건드려버려요. 지금 트럼프가 인도 건드렸거든요. 인도까지 지금 무역 특혜까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관세 부과를 좀 더 올리게 했다는 거죠. 특혜를 주고 있던 걸 신흥국에 지금 특혜를 주고 있던 인도를 그 특혜를 안 주겠다고 지금 나와버렸죠. 요거 때문에 아마 또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긴가민가 하긴 한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빠져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반등이 나왔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반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있는 것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올렸다가 빼는 경우가 많죠. 요즘 올렸다가 빼고 아니면 내렸다가 올리고 요렇기 때문에 장이 지금 너무 불안하죠.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아침부터 막 매매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손절만 더 잘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매매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보고 있던 종목이 올라가면 배는 아프지. 근데 내가 그 종목을 잡았는데 잡자마자 떨어지게 되면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내 피 같은 돈이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침에는 좀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갭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요. 이거는 아침에 좀 시작한 거 보고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겠죠. 갭으로 떨어진다 싶으면은 일단은 관망을 좀 하시고 좀 올라간다 싶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수익권으로 좀 나오실 수 있는 방향성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요렇게 보시고 그래도 지금 680짜리 코스닥은 680짜리 다음에 코스피는 2000짜리 코스피는 2000짜리 이렇게 두 자리 일단은 깨지면은 좀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지금 증권 업계에서도 지금 2000짜리 유지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000짜리 꼭 다들 아시는 부분이죠. 2000짜리 깨지면 위험하다. 이건 다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랑 코스닥을 꼭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주말간의 시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은 해봤는데 예측은 예측일 뿐이에요. 어차피 주식은 대응입니다. 대응이기 때문에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화이 때렸어 라면서 미국의 페덱스
조사에 나선 중국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천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인데, 요게 지금, 일단 화웨이 때렸다고 이제 중국이 또 보복성으로 나오는 거죠. 일단 중국에서, 페덱스에 대한 물품 대한 지금 위반이 됐다고 합니다. 위반이나, 그쪽으로, 중국이 건수를 잡았죠. 건수를 잡아가지고, 미국의 페덱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좀 특별 조사를 나서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결론적으로는 미중 무역이 점점점 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페덱스가 어쨌든 조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미중 무역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는 거. 어디까지 격화될지는 모르죠. 계속적으로 이런 뉴스가 하루 걸러 하루가 나오죠. 하루 걸러 하루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만 보다가 갑자기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식 인도 가는 길, 무역 특혜 거두자는 인도 불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GSP라고 하죠. 일단 요게 무역 특혜를 주는 개발도상국에 무역 특혜를 주는 건데, 인도가 이때까지 미국에 대한 무역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요거를 트럼프가 너희들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다, 무역 특혜 없애자 라고 하면서 결국에 낮은 새우를 조금 없애고 결국에 일반 새우는 높은 새우를 얻게 돼 버렸죠. 특히 주거용 세탁기나 태양전지 패널 요런 식으로 많은 관세가 올라가게 될 건데, 요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유럽, 일본 다음으로 이제 인도까지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말은 우리 지금 중국 하는 것처럼 봤지? 그러면은 인도 너희들도 그냥 우리 말에 따라 요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진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때문에 내일 장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중 무역 격화도 있겠지만은 인도까지 새로운 국가까지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내일 장을 보면 알겠죠. 근데 그렇게 좋진 않죠. 계속적으로 안 그래도 미중 무역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데 인도까지 건드려버리면 더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세 올리겠다는 트럼프 원포에 달리기 나선 멕시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멕시코가 미국에 일단 사절단을 보내기로 했어요. 6일날 보내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6일날 보내기로 했고, 일단 억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일단락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때문에 금요일날 폭락을 했죠. 백진장군님 특히 어서오세요. 미국의 기업들도 멕시코랑 관세 부과를 하는 거를 철저히 막아놨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입장에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거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백진장군님 추천 감사합니다. 멕시코가 먼저 워싱턴으로 날아간다고 하니까 일단락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장이 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베스연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환율도 지금 1200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국제 유가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경기 침체 때문에 경기 둔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미중 무역은 보시다시피 계속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런 좀 호재에 좀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악재에 둔감하고 요랬으면 좋겠는데, 일단 내일 장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작성, 미 화웨이 봉쇄 보복이라고 합니다. 요런 게 지금 특히 지금 미국의 이제 반도체, 특히 애플 같은 거, 다음에 반도체나 애플 같은 거, 다음 중국의 ARM, 그리고 일본의 소니, 파라소닉 같은 거, 요런 거를 지금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곧 발표를 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이 어디까지 갈지, 어디까지 버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격화되고 있는 무역 전쟁에 중국의 3조 원 달러 외환 보유고 위태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버티고 있었는데, 외환 보유고가 많으면은 요걸로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어요. 자기 뭐 위태위태하다고 해도 뭐 수출이 좀 줄고 다음에 이렇게 화웨이를 때린다고 해도 하지만 지금 이 외환 보유고가 빨리 없어지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달러가 지금 3조 달러인데 이게 떨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중국이 항복할 시간은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게 떨어지기 전에 항복을 하는 게 좋죠. 하지만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요걸 말씀드리자면은 계속적으로 무역이 격화되면은 돈을 일단 달러를 써야 되잖아요. 지금 밑에 있는 안 그래도 부채도 많죠. 뭐 정부 뭐 지방 정부 부채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부채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부채가 지금 GDP 대비 133배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터져버리게 되면은 IMF 오는 거죠. 지금 이 3조 달러로 버티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3조 달러가 그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쓰이게 될 겁니다. 쓰이게 될 거고 정부도 계속적으로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돈은 버는 건 없죠. 수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그만큼 물량이 줄게 되고 그러면 내수로 돌려야 되는데 내수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이 외환 보유가 중국에 대한 외환 보유가 점점 더 빠르게 빠질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외환 보유가 없으면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처럼 IMF 오는 거예요. IMF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까지는 안 오겠지만은 어쨌든 중국이 얼마나 더 버틸지는 이 외환 보유가 속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로 하면 벌써부터 위태라는 말이 나와버리면은 힘들 겁니다. 힘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요번 년 안에 빠르면은 지금 G20이라고 생각하는데 G20에서 마무리되면 참 좋은데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G20에서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에 중차증 박양욱 장관 요거는 그냥 제가 사드 관련주에 관심이 많아서 들고 옮기기도 하는데 지금 한 단체 관광 온라인 광고 허용 요청 그 옛날에 허용 요청한다고 중국이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였지만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달라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SK 다음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5G 칩이나 아니면은 그 반도체가 무지하게 필요해요. 안 그래도 일본이나 미국에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TSMC 그러니까 대만의 기업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물량이 한계가 있죠. 원래 반도체를 미국에서 거의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우리 반도체 좀 돌라고 얘기가 나왔고 화웨이의 고위 관료들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LG, 삼성, 다음에 SK에 우리 좀 도와줘. 미국하고 놀지 말고 우리 좀 도와줘라고까지 하면서 왔다가 갔어요. 이러면서 우리 청소년 축구에서 그 월드컵 그 트로피 밟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터졌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사드 관련주로 엮이면서 제2의 사드 관련주가 터지지 않을까라고 했지만은 한국시보라고 하죠. 중국의 최대 언론사에서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발언이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들의 문제다. 아이들의 문제고 너무 한국을 비난하지 마라 라고 썼어요.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한국시보가 맞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은 우리를 안 건들려고 합니다. 안 건들려고 하고 있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단체 관광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모양새도 보이죠.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생각해 보겠다라고 중국에서 그렇게 답장이 왔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이 맞다면은 월요일장 사드 관련주들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중국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자극하진 않을 겁니다. 이 지금 미중 무역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를 못 건드려요. 잘못 건드리면 일단 반도체부터
수입을 중단시켜버리면은 진짜 중국에서는 반도체 그러니까 첨단 산업을 돌릴 수가 없게 돼버릴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 눈치를 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G도 미국 5G 출격 한 스마트폰 북미 시장 상끌이 나선다. 아시겠지만 S10 옛날에 뭐 풍기 현상까지 일어났었죠. 여기다가 LG의 V50도 정말 잘 팔려요. 이렇게 스마트폰 두 개를 붙여놨는데 정말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LG도 이참에 화웨이가 죽고 있는 참에 더 늘려보자.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늘려보자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좀 더 움직일 겁니다. 5G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좀 더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관련주들 좀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분이훈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히토류 42% 중국산 수출 제한 시 치명타 우려.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은 히토류 거의 90%가 중국에서 수출이 됩니다.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거의 중국의 히토류를 수입받는 게 한 42%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 대한 히토류가 절실하죠. 한국도 42%, 아마 미국도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가공을 해서 우리한테 우회로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 들어올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이지 않는 탈중국이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이제 무기화한다고 하면은 우리한테도 피해는 있겠지만은 아마도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으로 돌리진 않을 겁니다. 일단 히토류를 주고 반도체를 만들어야지 그 중국한테 팔 거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큰 피해, 히토류에 대한 피해는 많이 안 줄 겁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줄 수는 있어도요. 문제는 이제 뭐 일본이 적극적으로 미국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일본에 지금 히토류를 파는 거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우회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줄게 되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피해는 입겠죠. 데빌샤크님 어서 결국 다 엮여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하진 않을 겁니다. 중국은 일단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절실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